부도지는 단권으로 된 책이 아니고 전체 20여 권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즉 그 신라의 박재상이 썼다고 하는 징신록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징신록 그 자체는 지금 남한에서는 지금 찾을 수가 없고 북한에 지금 있다는 설도 있고 없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이걸 찾으러 백방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찾게 되면 우리의 그 한글 이상의 우리의 국보급 자료가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이제 읽은 바로는 참으로 지금 이 한글과 이 박재성의 이 부도지 그리고 또 고려 상감청자 이것은 우리나라 3대 국보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한국 전쟁 시기에 박금이라는 분이 북한에서 내려올 때 부도지를 가져온 것은 아니고 아마 그 당시 일군의 사람들이 공부하던 내용들을 이렇게 필사한 것을 제가 그것을 이제 1985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그걸 이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이제 김은수 선생님께 전달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부도지라는 이제 이 단행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참 이 부도지는 정말 이 특이한 글입니다. 특히 그 글쓰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어떤 그 자료, 저는 이 사설하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보다도 특이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도지 23장 가운데 이 역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력 1년 13개월 한 달 28일 1년 360일 이런 역법이 23장에 들어있는데 그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도지 역법과 인류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동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몇 번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내용은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에 이제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명의 시초, 그 다음에 이 창세, 창조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반드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의 창세기가 아닙니까? 결국 이 창세기 기록 때문에 이 창조론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거의 2000여 년 이상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다가 소위 이제 19세기 말에 찰스 다윈이 나와서 이 진화론을 얘기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라 하는 것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러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떤 주에서는 이 법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주의죠. 그러니까 그만큼 창조론과 진화론은 서로 한 발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주제인데 그렇다면 인간 창세론을 다루고 있는 부도지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의 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사설하고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창세기를 그걸 역사책으로만 봐서는 거기에 과학의 이론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도지에서 보고 있는 이런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어떻게 이제 다뤄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느 문헌도 막론하고 우주가 창조될 때 인간이 최초로 태어날 때 그 순간을 보고 쓴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작가들, 기자들이 자기들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마치
그 창세, 창조의 순간에 쓴 거리처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 가운데 바보입니다. 예, 우리가 좀 똑똑하고 현명하다면은, 그렇게 글을 쓴 작가, 기자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 진화론 할 때는 결국은 글을 쓴 사람의 입장이 뭐냐 하는 그걸 봐야 된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 되면은 꼭 그것이 위선 원장에도 휘말릴 필요도 없고, 일단은 부도지라는 이 글이 지금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 글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글 쓴 사람을 문제 삼는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오해를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의 고대사를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이 뭐냐, 철학이 뭐냐, 사상이 뭐냐, 그걸 본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박재상이 썼다고 하는 부도지 속에 어떻게 이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다뤄지고 있는가, 이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 창세기 1장과 부도지 1장을 대조를 시킬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부도지 1장에 볼 것 같으면,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천부를 봉성하여 선천을 개성하였다. 성중의 사방에 4명의 천인이 있어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창세기 기록자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고, 2가지 본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무생물에서부터 식물에서부터 동물에서부터 고동동물, 인간이 이렇게 이제 이 발생 나오는 이런 순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완전히 거꾸로 돼 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인간을 처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역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그 다음에 고동동물, 동물, 식물, 무생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창조 설화 가운데 이 2가지 완전히 다른 방향의 기록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창조에 관여하는 신의 이름도 달라요. 1장에서는 그걸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2장 4장부터 갑자기 신의 이름이 바뀌어서 야훼라고 그래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BC 기원전 850년경에 사용되던 이름이고, 야훼라는 이름은 750년 제호바 사용되는 이름, 거의 한 세기나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작가 2사람이 창조에 관한 얘기를 썼는데, 바로 창조의 순서가 하나는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귀납법적 방법으로 글을 썼다 하는 그겁니다. 그게 1장의 창세기 1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아주 무생물에서부터 생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이제 이걸 제가 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찰스 다윈의 사고방식이에요. 찰스 다윈의 사고방식이에요. 찰스 다윈은 아메바에서부터, 유생동물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식물에서 고동동물,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종이 바로 이 원숭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화론적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한 진화론적 발상과 똑같은 발상을 가지고 쓴 그 창세기 1장은 이 찰스 다윈과 똑같은 발상으로 바텀업적, 그러니까 상향적 방법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안에도 진화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은 2장 4절입니다. 2장 1절도 아닙니다. 2장 4절부터는 그 반대로 첫날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 하등 동물로 아메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톱다운적 글쓰기를 했다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창조론이에요. 아주 고동 동물이 있고 그 다음부터 하등 동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이건 창조론이고요. 그러니까 아메바에서부터 거슬러서 고동동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그건 진화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기록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두 개 다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어거스틴 이후의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이 진화론적 입장은
반쪽 잘라서 버려버리고는 이러한 이 창조론만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그럼 진화론이 옳으냐 창조론이 옳으냐 할 때 두 가지 발상 그 자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양자 물리학의 이런 불확정성 개념으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논리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연역법이 오르면 귀납법도 없고 귀납법도 두 가지 법 가운데 사고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하나가 옳다 그러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거죠. 그게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스토캐스틱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활을 쏠 때 목표물 겨냥을 정확하게 겨냥을 하지 않고 어렴풋하게 겨냥을 해놓고 시위를 당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냐고 할 때 어렴풋하게 불확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의견도 없고 그 반대 의견도 다 옳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이런 이 판단 중지, 비결정성, 불확정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소위 탈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이러한 이게 학문하는 태도고 사물을 보는 견해이죠.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기록이. 근데 우리의 그러한 경직된 사고방식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한쪽만 그 시대 편이 그 시대의 어떤 이 정립된 어떤 아집 고집 그 아주 한쪽 견해를 반대해 왔다는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하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창조론만 옳고 진화론은 잘못됐다고 하는 그 얘기라는 말이죠. 근데 바로 놀랍게도 이 부도지를 읽어볼 것 같으면은 바로 이 창세기의 기록과 같이 이 두 가지 양방향의 기록이 다 나타난다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 부도지는 사람이 이렇게 발생되어 나온 것은 따로 다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태어나는 건 또 다른 장에서 이렇게 다루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1장만 두고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내가 읽다 말했는데 첫째는 황궁시요, 둘째는 백소시요, 셋째는 천궁시요, 넷째는 흑소시다. 두궁시의 어머니는 궁이요 소이시요. 궁이와 소이의 어머니가 바로 뭐냐면은 마고의 딸이다. 손녀에서 그 손녀의 어머니 딸, 그다음 이 딸의 어머니 이런 방법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족보를 우리 족보책을 보면 할아버지부터 기록을 해 내려오는데 이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손자 손녀들로부터 딸들이 나오고 그 위에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었다, 마고라는 존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면에서 이거는 만약에 이 바텀 앞쪽 밑에서부터 위로 그 상향적 사고를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그 발상 자체가 진화론적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짐승의 때나 희로에는 감이 없으므로 선천으로 남자를 하고 후천을 여자를 하여 배우자가 없이 궁이와 소이를 낳았다. 이거 궁이와 소이도 역시 이게 보세요. 여기 지금 같은 문장 안에서 보세요. 첫째는 손자 손녀로부터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기록하면 여기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정반대로 할머니 마고를 먼저 있다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그 딸인 궁이 송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천궁시 백궁시 뭐 하면서 이제 이 손자 손녀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도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런 데 대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도 뭐 이 보수주의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창세기 창조론만 옳다 그것만 배웠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의 창세기를 문헌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1장과 2장은 분명히 써여진 연대도 다르고 써여진 기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는 아래서부터 밑으로.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인간을 이러한 정신적인 존재, 그다음에 이런 물질 존재, 막스식으로 요약하면 형이 사학적인 존재, 형이 하학적인 존재라고 할 때 이 해겔의 관념론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도의 관념론적인 관념 정신에서부터 만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정반대로
물질에서부터 분리돼 나와 가지고서 결국은 정신관념 같은 것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의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은 세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으로 물질로, 물질로 정신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분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만 정신은 정신 그대로, 인간이 인간 그대로, 그다음 분리가 되지 않으면은 물질은 물질로 그대로 고정이 되지만 자꾸 거기에서 분리되어져 나오는 이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타락이라는 건 뭐냐? fall. fall이라는 말이 떨어진다 하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또 다른 어원에 같으면은 바로 이 분리된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런 타락이라는 말을 윤리적으로 뭐가 잘못을 하고 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복종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인도에서는 타락이라는 말을 세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분리가 생기는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뭘 타락했다 하는 것을 절대로 지금부터는 거기다가 어떤 윤리적인 그다음에 종교적인 그 개념을 거기다가 첨가해서는 안 돼요. 순수하게 아주 가치 중립적으로 분리 그 자체, 세퍼레이션 그 자체가 바로 타락이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고등관념론적인 존재에서 하등 유물론적인 존재로 분리되는 것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바로 신학적 타락이다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이 강의 제목 가운데 이제 두 가지 타락의 개념을 말씀드리는데, 그 하나가 신학적 개념 타락이, 바로 이 신학적 타락이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기독자들이 믿는 타락이에요. 그 반대로 밑에서부터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찰스 다윈적 사고방식이죠. 아메바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이건 과학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타락, 과학적 타락, 이 두 가지 타락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에서 물질로도 분리되지만 반대로 물질에서부터 정신으로 분리되고, 이 두 가지 세퍼레이션, 이 분리는 하나의 순한 고리를 만든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오리지널이 뭐 저 생각이라보다는 초인격 심리학자 켄 윌버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죠. 과학적 타락, 신학적 타락. 저도 이 윌버를 통해서 전통적 우리의 신학의 개념을 많이 바꾸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은 우리 민족 사서인 이 부도지에도 바로 이러한 두 가지 타락의 개념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다시 볼 것 같으면, 여기서 볼 것 같으면 황궁시, 백소시, 청궁시, 흑소시, 이거는 뭐냐면 마고 할머니로부터 볼 때는 손자예요. 손자, 손녀뻘이에요. 그 다음에 궁이, 소위가, 그거는 이제 마고가 직접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고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마고가 나오자마자 그 마고에 의해서부터 또 역순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슬러서 이 다음에 얘기는 그 다음을 거슬러서 궁이, 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궁시, 이 백소시, 흑소시, 이렇게 이제 이 손자, 손녀들이 나온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는 신학적 타락과 과학적 타락, 톱다운과 바텀업적 이 두 가지 세퍼레이션이 하나의 순환 고리를 만든다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는 생하면 멸하고 멸하면 생멸이 교훈, 이것은 하나의 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한다 하는 그 얘기고, 만약에 이러한 순환적 사고를 가진다면은 결국은 신학적 타락과 과학적 타락, 창조론과 진화론은 결코 그것은 둘이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캐스트, 그걸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작위적이라는, 무작위적. 창조론과 진화론은 신학적 타락과 과학적 타락이 서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게 분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도지를 눈이고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학자들 가운데서 계속 막 이거 궁이가 누구냐, 소위가 누구냐, 마고가 누구냐, 또 마고성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그 자꾸 그러한 그 이 고고학적 접근,
뭐 이런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 부도지에 있어서의 이러한 중요한 이 관점, 이건 철학적 관점이고 신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마고성이 어디에 있는 거를 찾는 것보다가 이 소프트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요점이고, 바로 그것은 두 가지 이 타락이 벌써 부도지 제1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부도지는 정말로 지금 우리 민족 사서 글 책 가운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글을 쓰고 있어. 심지어 여러분들 상공유사만 하더라도 톱다운적 얘기만 하고 있어요. 환인이 있고 환웅이 있고 곰이 있고. 지금 그 반대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신학적 타락, 하나의 세퍼레이션만, 환인에서부터 환웅이, 환웅에서 뭐 당근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니까 하향적 분리의 과정만 얘기하고 있는데, 부도지는 제1장에서 다른 할머니에서 어머니, 딸에 이르는 이 3당의 과정이지만 그걸 다시 뒤집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게 중복돼서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우리의 이 부도지를 볼 때에 처음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도지의 진가가 더 드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부도지 1장을 이거는 이창구 박사님이 만드신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마고에서 궁휘에서 황궁시, 청궁시, 백소시로 이렇게 톱다운으로 화살표가 돼 있잖아. 이걸 가지고 뭐냐면 신학적 타락, logical false. 이건 켄 윌버의 말이라고 강조해 둡니다. 제가 이거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걸 과학적 타락이라 한다. 그러니까 부도지 1장에는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는 기록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레고리 베이츠니 쓴 뭐 이중 구성론이라든지 스토캐스틱 이론하고 같고, 이거는 최첨단의 양자 물리학적 이 세계관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 그겁니다. 정신과 물질 업 다운 가운데서 톱에서부터 밑으로 다운된, 톱 다운되는 거, 이건 과학적 단어, 바텀에서부터 앞에 바텀 앞적, 톱 다운적, 바텀 앞적.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유물론과 관념론이 갈등을 빚을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처구니 없게도 이 둘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는 사고방식 때문에 문명이 병들고,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남북 분단의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마르크스식으로 물질에서부터 이 정신이 나왔다고, 또 한쪽에는 고등 정신적인 존재가 먼저 있어야지 거기서 물질이 나오지 않아요. 이러한 하나의, 이것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하나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 사고가 너무나도 오랫동안에 이 두 개의 사이클 가운데 어느 하나만 그만 이 단절을 시켜버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안주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안주하든지 공산주의, 어느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거가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편의적으로 거기에 안주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사고가 되니까 편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너무 이건 제가 이렇게 단순화 시켜 놓은 이 그림이지만,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도 적어도 한 4가지 단계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도 한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칼 융 같은 이런 그 심리학파, 에리히 노이만이라든지 켄 율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물질, 이건 그러니까 여담에 제가 할 말 같은데 플레로마, 물질을 플레로마, 이건 칼 융 심리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플레로마, 그 다음에 위에 이런 정신적인 성 크레아투라, 이런 이제 플레로마, 크레아투라, 이거는 칼 융 학파의 유명한 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플레로마 물질에서부터 크레아투라 이 정신으로 타락, 세퍼레이션, 분리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물질에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이
인간이 지금과 같은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반인 반수적,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지금도 우리 인간의 DNA 가운데 침팬지와 한 97%가 같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 물질에서 이제 이런 정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 개인 온토제니, 계통 발생적으로 볼 때 0세에서 18세, 그리고 어머니 이 자궁 모태 속에 있을 때, 이때는 아직도 인간이 이러한 고등 종교적인, 고등 정신적인 것에 이 지배를 받지 않고 거의 물질적인 욕구 충족만 생각하는 이러한 이제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이제 이게 사람 몸, 짐승 몸을 하고 있는 뭐 타이폰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타이폰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의식이 이제 조금 더 발달하면 인간이 최초로 신을 인간으로 보는데, 그 최초의 이 신은 남자가 아니고 여신, 그러니까 그 위의 단계가 인간이 이 태모라고 하는 이 신을 모시는 단계,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이 남자를 신으로 보는, 이게 고도의 정신적인 이성적인 이 존재로서의 이런, 그러니까 이 물질에서부터 정신, 또 정신에서부터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의 여러 가지 변화의 단계를 설정하는 데 따라서 우리는 더 흥미로운 창조론과 진화론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